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전병칠 원장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이 CBT 형식으로 계속 치러지고 있죠. 이 문제는 바로 2018년도 3회 전기기능사 필기 CBT 문제의 복원 문제입니다. 자, 이 앞에 여러 번 치러졌지만, 자, 이 앞에와는 조금 다른 경향의 문제를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60개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물론 이번에 나온 문제 전체는 아니지만 이 앞에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아마 공부하는데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을 확실하게 얻기에 정말 좋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지금 60개 문제 풀 건데요. 자, 저는 전기 일반 20문제, 전기 기기 20문제, 그리고 전기 설비 20문제. 자, 이렇게 20개씩 각각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같이 시작해보죠. 1번, 서로 다른 3개의 저항 R1, R2, R3가 병렬 연결되었을 때 합성 저항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원래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게 2개일 때는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분의 1. 자, 이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통분하게 되면은 합분의 곱이라고 해서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식으로 놓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3개일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자, 3개일 때는 이 모양이 조금 이제 바뀌겠죠.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통분하게 되면은요. 자, 한번 제가 그 과정만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R1 분의 여기 분자에 R2, R3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R2, R3 분의 R2, R3 플러스, 자, 이 가운데는요. R1, R2, R3. 자,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는 R1, R3를 곱하게 되면은 R1, R3 플러스, 자, 세 번째 거는요. R1, R2, 그 다음에 R3 분의, 자, 여기 분자에다가는 R1, R2 곱하게 되니까 R1, R2 분의 1. 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밑에가 똑같으니까 R1 플러스, R1, R2, R3 분의, 그 다음에 R1 플러스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1, R3 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번분수죠, 번분수. 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그럼 정리하게 되면은 R1, R2 플러스 R2, R3, R1, R3 분의 R1, R2, R3.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도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형식 그냥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자, 2, 4, 6 세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전체 전류가 10A이면 이 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겠죠. 저항이 하나, 그 다음에 저항이 둘, 그리고 저항이 셋. 이 각각의 저항이 각각 2옴, 4옴, 6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전류가 10A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단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양단의 전압을 구하게 되면요. 이 저항값에다가 합성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하게 되면 양단의 전압이 되겠네요. V는 IR이니까. 그러면 이 양단의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합성 저항은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보게 되면 되는 거죠. 각각 서로 다른 3개니까. 그러면은 1.09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 V는 1.09 곱하기 1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10.9V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으니까 I는 R분의 V, R 값이 2고요. 그 다음에 V가 10.9니까 이거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5.45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 3번. 3번, 줄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의 계산식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의외로 틀리기 쉽습니다. 의외로.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도 식을 할 때 H는 0.24 I제곱 RT 이렇게만 우리가
듣다 보니까 이 마치 뒤에 있는 i제곱 RT라고 하는 것 혹은 앞에 0.24라고 하는 것 둘 중에 한 부분이 우리 기억 속에 왜곡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문제를 쭉 보게 되면 마치 2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응? i제곱 RT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하지만 2번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앞에가 0.02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0.24 한 다음에 RI제곱 T인데 똑같잖아요. 어쨌든. 이 뒤에 순서만 조금 달라 있지만 앞에 상수가 0.24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차를 두게 되면 열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 자, 우리가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차를 두었더니 기전력, 그러니까 전류가 발생했다고 해요. 자, 이거 무슨 효과입니까? 재백 효과죠. 전류를 줬더니 온도 변화가 생겼다. 이거는요, 펠티의 효과고요. 5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5ohm의 전지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바깥에다가 25ohm짜리 저항을 연결하게 되면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전력이 1.5V니까 자, 10개니까 이거는 15V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 저항이 0.5인데 10개 있으니까 5ohm이 되고요. 여기다가 얼마? 25ohm짜리 저항을 밖에다가 연결했으니까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니까 30분의 15 되겠네요. I는 R분의 V여서 30분의 15 그러면은 0.5A가 되는 것입니다. 좋죠? 벌써 초반인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문제가 풀어지고 있죠. 여기서 잠깐 광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지를 해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미리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강처럼 계속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조금 비껴나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쭉 풀어보고 이게 왜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저랑 같이 해설을 보는 겁니다. 이거 해설판이에요. 인터넷 실시간 강의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그게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지는 저희 다산에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산에듀 교재 구매 가셔가지고 2018년도 3회 전기기능사 필기 CBT 복원 문제를 구매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됩니다. 자, 6번 볼게요.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할 때 액체와 관벽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자, 이거 새로운 문제죠. 완전 이거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전기 기사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전기 기능사에서도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것을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대전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마찰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액체류가 우리 이제 이렇게 수도관 같은데 액체가 급속하게 가게 되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정전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동에 의한 대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 것이 답 3번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7번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하여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법칙은 무엇인가? 법칙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정리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죠. 자, 전기력선 혹은 자기력선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기력선의 밀도 혹은 자기력선의 밀도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바로 가우스 정리, 가우스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8번 그림에서 B점의 전위가 100V이고 C점의 전위가 60이다. 이때 A, B 사이의 저항 3ohm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좋은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생각하는 문제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저항이 3ohm, 4ohm, 그 다음에 여기가 5ohm, 3oh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100V이고 이쪽이 60V래요. 그러면은 자, 지금 문제는 어쨌든 3ohm에 흐르는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얼마냐? 요거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I가 얼마냐? 그럼 이 I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 도선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일단 구하면 돼요. 전체 전류를 구한 다음에 3ohm과 4ohm에 분배되는 전류의 양을 우리가 구하면 3ohm에 얼마가 흐르는지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자, 도대체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 I는 얼마냐? I를 알게 되려면 여기가 100V고 이쪽이 60V니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40V, 이 저항은 8ohm이니까 I는 R분의 V, R 값이 8, 전압이 40 하게 되면 5A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5A는 뭐다? 전전류가 5A이다. 자, 그러면 이때 5A가 3ohm과 4ohm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럼 여기 I3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I3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 5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분의 7분의 어떻게 남의 거 4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20 나누기 7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약 2.86 정도 되게 됩니다. 답 2번. 9번. C 페럿의 콘덴서의 W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전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거 W는 식은 우리가 들어온 적 있어요. 2분의 1 CV의 제곱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V 값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V 제곱은 이렇게 한번 식을 우리가 전개해 봐야 되겠네요. V 제곱을 하게 되면은 2분의 C가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C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2인데 W가 있으니까 C분의 2 W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 루트 하게 되면은 V는 루트 C분의 2W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좋아요. 4번. 10번. 다음 중 극성이 있는 콘덴서는 일반적인 문제였다면, 자, 2018년도 2회까지 출제되는 문제였다면 바로 여기 보기에 전해 콘덴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탄탈 콘덴서라고 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전극 그 PCB 기판에 사용하는 용도인데요. 이런 콘덴서를 우리가 탄탈 콘덴서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극성이 있습니다. 몰드 수지로 봉입하는 이제 구조예요. 자, 11번. 진공의 투자율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진공의 투자율은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게 되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12번. 평행한 두 도체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자,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행한 두 도체, 그러니까, 자, 하나, 두 개의 선이 갔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밀어 당깁니까? 서로 밀어 당겨? 끌어 당깁니까? 서로 밀어내게 됩니까? 서로 끌어 당기게 되는 거죠. 이거 무슨 힘이라고 했었죠? 자, 무슨 힘? 서로 흡인력이라고 하죠. 서로 밀어내는 힘은요. 무슨 힘? 반발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요. 13번.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3웨버 퍼 제곱미터, 평등 자장 속에 있는 길이 10cm. 자, 직선 노선을 자기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놓고, 직각에다 밑줄. 자, 기다릴게요. 직각에다가 무슨 줄? 밑줄. 직각에 밑줄 치셨어요? 네, 직각에 밑줄. 자, 여기에 4A의 전류를 흘리면, 자, 이 도선에 받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 자력 계산하는 거죠. 힘 F는 이거 식 하나밖에 없어요. B, I, L, 사인, 세타. B가 자속 밀도, I가 전류, L이 도체의 길이, 사인 세타는 자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B 자속 밀도 보겠습니다. 자속 밀도는 3이에요. 그 다음에 전류는 4A예요. 길이는 10cm라고 했으니까 미터로는 0.1m예요. 다음에 아까 제가 밑줄 치라고 한 거 몇 도? 90도. 직각 90도니까 사인 90을 여기다가 딱 하고 집어 넣으면 됩니다. 4, 3, 12 그러면은 얼마? 10, 4, 3, 12 사인 90은 1 그러면은 약 1.2 뉴턴이 되겠네요. 답은 2번. 14번. 환상철심의 가문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려서 2000A 턴의 기자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코일의 권수는 몇 회로 하게 되는가?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 만드는 힘 F는 바로 NI입니다. 이게 암페아 턴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권수고요. I는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단위가 암페아이고 권수의 단위가 턴이 되게 된 거죠.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힘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 2000. 그리고 5A 권수 N 곱하기 5. 자, 그러면 5에다가 뭐 곱해야지 2000 되겠어요? 400. 그쵸? 답은 4번. 15번. B 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중에 자장의 쓰기가 H 암페아 턴 퍼 미터였다. 이때 B 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속 밀도 이 식을 기억하시나 몰라요. B는 뮤 H. 자,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투자율이죠. 여기서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B 투자율을 곱한 것이죠. 그 다음에 H, 자기장의 세기를 곱한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는 상관없어요. 변해도.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B 투자율이 몇 배? 몇 배? 자, 이게
비투자율이 10인 물질, 그러니까 10배인 물질로 바뀌었다고 했죠. 비투자율이 10배가 되면 자속 밀도도 몇 배가 된다? 10배가 된다. 2번. 16번. 자체 인덕턴스가 2헬리인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25줄의 에너지가 축적되었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의 L, I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W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25줄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고, 자, 2분의 1 곱하기 L 값이 2헬리래요. 2. 그 다음에 I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게 뭐 식을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2 이렇게 약분되니까 무엇의 제곱이 25가 됩니까? I는 5가 되는 것이죠. 아, 문제 풀기 참 쉽네요. 5. 답 2번. 다음 17번. I는 10 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전류가 흐른다. 이를 복소수로 표시하게 되면 이게 지금 순식값의 형태죠. 그렇죠? i는 어떻게 됩니까? 10 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이것을 복소수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게 되죠. 그렇죠? 그 극좌표법으로 먼저 나타내게 되면은 극좌표는 실수와 각도로. 그럼 지금 여기서 실수는 뭡니까? 실수는 크기는 바로 10이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요, 6분의 파이예요. 그러면은 크기는 이거는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이니까 자, 이것은 루트 2분의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복소수로 한번 이제 표시를 해봅시다. 복소수로 표시를 하게 되려면요, 실수에다가 루트 2분의 10에다가 이제 곱하게 되는데 뭘 곱하냐? 코사인 세터 플러스 제이 사인 세터. 그러면은 코사인 얼마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j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이걸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어떻게 된다? 계산기로 해야 된다. 물론 손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해요. 계산기로 하시게 되면 답이 딱 나올 겁니다. 6.12 마이너스 j 3.5. 답은 1번. 18번. 전압 100V 전류 15A로서 1.2kW의 전력을 소비하는 회로의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리액턴스 물어보고 있어요. 리액턴스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 리액턴스는 갑자기 리액턴스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전력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 알 수 있죠. 자, P상 전력의 제곱은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이다. 게다가 무효 전력이란 즉 PR이라고 하는 것은 I제곱에 뭘 곱하는 거다? X를 곱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무효 전력을 전류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리액턴스 X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P상 전력은 I제곱 임피던스, 유효 전력은 I제곱 저항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효 전력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P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무효 전력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무효 전력이란 이렇게 되죠. 루트 P상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 전력의 제곱. 그럼 지금 P상 전력은 얼마입니까? P상 전력은 100 곱하기 15니까 볼트 암페어잖아요. 그럼 1500이고요. 유효는 1200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자, 1500의 제곱 마이너스 1200의 제곱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효 전력 구할 수가 있어요. 900 바르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리액턴스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X는 갑니다. X는 I제곱분의 어떻게 돼요? PR. 그러면은 I가 전류가 5A 흐른다고 했으니까 25분의 900 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 4. 어렵죠?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그쵸?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요거 17번, 그 다음에 18번, 계산하는 문제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번 쉬워요. 14번 쉽고, 15번, 16번 쉽습니다. 12번 쉽고, 25번 쉽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생각하면 돼요. 앞에 거는 쉬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 몇 개 정도 풀어봤습니까? 한 18개 정도 풀어봤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못 풀어서 이거 포기할 거야 라고 하시는 문제가 많아봤자 세네 문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그냥 외우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규반 공부할 때 자,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19번. 단자 A, B에 3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 I는 3A가 흘렀다고 한다. 자, 그럼 이때 저항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3A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저항이 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합성저항이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RRR을 합성저항이 총 10옴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I는 R분의 V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저항이 10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1, 2, 3, 4 보기 중에서 1, 2, 3, 4 중에서 어떤 수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합성저항이 10이 돼야 된다. 자, 이거 합성저항 어떻게 구합니까? 요건 R 요거 두 개는 직렬이죠. 그러니까 ER이에요. ER과 R이 병렬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저항은 ER 플러스 R 합분의 ER 곱하기 R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3R의 2R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 값이 1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3분의 2R이 얼마 돼야 되는 겁니까?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10 되겠습니까? 1, 2, 3, 4 다 집어넣게 되면 15 곱하기 2 한 다음에 15 곱하기 2 한 다음에 그러면 30이죠. 나누기 3 하면 10이 됐네요. R은 얼마? R은 15옴짜리죠. 답은 3번. 20번. 교류의 파고율이란 수도 없이 했죠. 고대효. 그렇죠. 답 1번. 21번. 직류 발전기의 무브와 특성 곡선은 무엇입니까? 무브와 특성 곡선. 계좌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계단 그렇게 외웠었죠. 22번.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 여기까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사실 뭔지 몰라요. 왜?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나오게 되면 이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일그너 방식 또는 워드레어너드 방식의 속도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전동기로 사용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개의 세기를 외부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속도를 가변하는데 아주 용이한 것. 자, 이것이 바로 타이어자 전동기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3번. 직류전동기에 있어서 무브화일 때의 회전수는 1200, 전격일 때는 1150일 때 속도 변동률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전격분의 우리가 무브화 빼기 전격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외울 때 반드시 속도 변동률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압 변동률을 기억할 때도 자, 이 식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전격분의 무브화 빼기 전격이라는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속도 변동률일 때는요. 전격, 속도분의 무브와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고요. 하지만 전압 변동률일 때는요. 전격, 전압분의 무브와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때는 정무정, 무정정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하죠. 무정정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전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1150. 자, 좋아요. 1150이고요. 무브와 상태가 1200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뭐 끝난 거죠. 그쵸? 끝난 거죠. 답 몇 번? 0.0435, 4.35%. 답 3번. 24번.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종축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렇게 생긴 게 히스테리시스 곡선 아니겠습니까?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BH 곡선이라고도 해요. BH. 그래서 세로축이 B는 무엇입니까? 자속 밀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H는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속 밀도, 자기장의 세기, BH 곡선, 히스테리시스 곡선, 자기 이력 곡선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횡축과 만나는 점, 횡축 혹은 종축, 그러니까 횡축 여기랑 여기죠. 가로축과 만나는 점, 세로축과 만나는 점 이거는 우리가 기억했었어요. 뭐 횡, 보, 종, 잔 이렇게 횡축과 만나는 점, 요 지점은 보자력이고요.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자, 이 가로축이 무엇이냐, 세로축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 횡축, 종축 그 무엇입니까? 자기장의 크기와 자속 밀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에요.
1번이죠. 25번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것은 전기적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검출하는 거 차동 계전기. 26번 용량 P kVA인 동일 전격의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변압기를 V 결선하게 되면요 루트 3P만큼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록 삼상 전력을 제대로 낼 수는 없지만 자 V결선하게 되면은 변압기 2대로 일시적 전기 공급은 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4대이게 되니까 이런 것이 몇 쌍이 있다? 자, 2쌍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2 루트 3P가 되겠네요. 답 4번. 27번. 사극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 곱하기 F 자, P 사극 그 다음에 60Hz 1800 외우자겠었죠. 1800 슬립 5%였을 때 얼마? 1710. 28번.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할 때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제 기계적 출력을 한번 쭉 보려면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2차 입력을 우리가 P2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출력을 P, 그 다음에 여기를 PC2라고 해보겠습니다. 2차 동선을. 그럼 PC2는 P2에다가 슬립 곱한 거랑 또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은 뭐예요? P2 빼기 P2S랑 똑같아요. 출력은 P2에서 뭐라고요? P2S 요걸 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P하고 1-S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 29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라고 하면 그 값이 2배가 되는 것은 1번 슬립 비례추이에 관련된 문제죠. 30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반콘 분쇄 우리가 그렇게 외웠었죠.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 다음에 콘덴서, 분상, 쉐이딩. 31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거 콘덴서 기동형. 32번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 전압이 80%가 되었다면 토크는 약 몇 %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전압과 토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토크가 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토크가 전압에 비례하게 된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유도전동기고요. 이거는 동기전동기입니다. 유도전동기, 지금 문제는 유도전동기라고 했으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0.8이니까 그러면은 64%가 되겠네요. 33번 다음 권선법 중에서 직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패로권, 닫혀있는 거, 고상권, 껍데기에만 전기자를 코일을 감는 거, 2층권 이 두 개로 해서 감는 것. 답은 2번. 34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 A, 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자 동기발전기가 있는데 여기 A 그 다음에 B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 여기 여자 전류를 더 증가시켰대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지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는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게 되면 여기는 지상 무효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는 진상이 흐르고요. 그래서 지상 무효여가지고 역률이 낮아지고 이쪽은 오히려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 거는 안 좋아지고 옆에 애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거는 안 좋아지고 A는 안 좋아지고 B는 높아진다. 답 1번. 35번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동기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속도 일정하죠. 하지만 셀프 스타팅 혼자서 기동할 수 없게 되는 특性가지고 있죠. 그런데 역률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V 특성 곡선이 있기 때문에. 35번 잘못된 것은 4번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 아니죠. 역률 조정할 수 있죠. 36번 삼상 동기발전기에 무브화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요 그림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라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기억납니까? 전기자 반작용 여기가 발 여기가 전 양쪽에 VV 그 다음에 II 자 판 위에다 뭐 올려요? 감자. 그럼 이제 게임 끝. 지금 문제는 바로 발전기의 문제라고 해요. 발전기의 문제. 그러니까 이 양쪽 2, 4분면과 3, 4분면을 봐야 되겠죠. 발전기에서 무브화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가 더 늦은 거. 여기는 전류가 늦은 거고 여기는 전류가 더 빠른 거죠.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감자작용이 일어나겠죠. 답은 1번. 37번. 동기전동기 기동법 중에서 자기동법에서 계자곤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쇼트 시키는 거예요. 쇼트는 왜 시키느냐? 고전압이 유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대충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중 8구 맞게 됩니다. 고전압이 유도돼서
고전압이 유도되게 되면 뭐가 문제인데? 아니 고전압이 유도돼서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고전압이 유도되게 되면요 코일이 소선할 수 있어요. 기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번에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38번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사용되는 소자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지금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가 부분에 따다다다단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다리가 몇 개? 3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답은 3번 트라이액. 39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다이오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직렬로 여러 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다이오드를 병렬로 여러 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개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직렬로 여러 개 연결하는 이유는 큰 전압이 걸렸을 때 이것을 서로 분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탄조끼 입는 거랑 같아요. 방탄조끼를 하나의 소자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겹의 소자로 되어 있잖아요.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서, 즉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 가는 길이 여러 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큰 전류가 들어오더라도 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전류를 분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 문제는 이거 위에 있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분배할 수 있다. 즉 전압이 좀 커도 된다. 입력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3번이 되겠죠. 40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저항이 15옴이면 부하 전류는 약 얼만큼이 되겠는가? 단상 반파라고 하는 거는 입력 전압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게 출력이 되는 겁니까? 0.45를 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얼마? 90V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뒤에 저항이 몇 옴짜리? 15옴짜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 10분의 9 하게 되면은 9A가 되겠네요. 답은 2번. 41번. 절연전선의 피복에 RB라고 표기되어 있다. RB는요, 루버는 고무를 뜻합니다. 답은 3번. 42번.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D는요, 드롭 와이어라는 뜻이고, 그 다음 V는 비닐입니다. 드롭 와이어 비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렇게 집으로 떨어지는 거, 인입용은 그래서 DV가 되는 것입니다. 43번. 위치 검출용 스위치로서 물체가 접촉하면 내장 스위치가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거 1번의 리미트 스위치. 44번.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는 스위치로서 공장, 빌딩 등의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급수에 설치된 전동기 운전용 마그네트 스위치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스위치. 여러분들 아마 전기 기능사 실기하시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아마 이거 실습하실 거예요. 플로트레스 스위치라고 해가지고요. 전극으로서 유량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45번. 절연 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활선이 뭐예요? 활 살아있다. 여러분, 고기, 활어가 뭐예요? 물은 물인데 활어, 살아있는 물고기. 활선은요, 활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 살아있다. 선이 언제 죽어 있습니까?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활선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선 상태에서 피복을 벗기는 것은 당연히 곤란한 작업이죠. 자, 이때 우리가 피복을 벗길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를 바로 전선 피박기라고 합니다. 답은 1번. 46번.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각종 전자제품류와 각 자동차 계기판 등의 전자 표시에 활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도 하죠. 47번. 일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0.8mm. 48번.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금속 덕트의 단면적에 얼만큼이 되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 덕트에다가 엄청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밖에 넣을 수 없다. 실제로는 전체 단면적에 피복을 포함한 것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제어회로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신호선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몇 %까지? 50%까지 넣을 수 있다. 저전력 회로인 경우에는요. 자, 답은 그래서 20%가 되는 거죠. 일반적일 때는요. 49번.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 목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금속관 가능하고 MI 케이블, 개장된 케이블. 답 1번. 50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몇 배를 해야 됩니까? 50A 이하일 때는요. 1.25배. 50A가 넘을 때는요. 1.1배.
51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 3대의 전격 전류가 각각 10, 20, 50인 경우에 간선의 허용 전류가 얼마야 됩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10, 20, 50 합치게 되면 80이네요. 그렇죠? 50A가 넘으면은 얼마라고 했었죠? 1.1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암페어? 88A를 간선 굵기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52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이런 거 모두 다 전선을 지지하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선은요. 그 가공 전선의 지지물을 지지하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선은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니라 지지물의 지지선이 되는 것이죠. 53번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9m이고 설계 하중이 6.8kN인 경우에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 우리가 보통 얼마? 6분의 1 이상을 묻어야 되는 거니까 답은 1.5m가 되겠네요. 9 나누기 6 하면 딱 나오게 되죠. 54번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배선 구간에 가게 되면은 요새는 잘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완금에다가 이렇게 전주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다면 이렇게 딱 꽂아서 사용하는 딱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요런 애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이 가게 되는데 요런 애자를 우리가 딱 꽂는다고 해서 핀 애자라고 합니다. 무슨 애자? 핀 애자. 요즘엔 LP 애자라고 해서 라인포스트 애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핀 애자라고 해요.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겁니다. 가번. 55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은 어느 것인가? 우리가 지하 전기실 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캐비넷 같은 데 다 들어있죠. 그것을 우리가 큐비클형 혹은 폐쇄형 배전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3번 큐비클형. 56번 다음에 심벌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요런 그림 딱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알아요. 무엇이라는 거? 피뢰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피뢰기 답 3번. 고압 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지락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 그러니까 영상 전류 그러니까 영상 전류를 우리가 검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영상 변류기라고 그걸 우리가 ZCT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답은 2번. 58번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고압 회로가 있게 되면은 여기에 전류계가 있다. 암페어메타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여기는 계기용 변류기 CT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압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기용 변압기라고 해서 PT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압계를 시설하기 되니까 그 앞에는 계기용 변압기 PT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답 3번. 59번 차단기와 차단기의 소 매질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 사용하고요. 2번에 가스 차단기는 SF6 가스. 3번에 자기 차단기는 진공이 아니라 이건 진공 차단기일 때죠. 전자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4번에 유입 차단기는 절연유를 이용하고요. 60번 실내 전반 조명을 사용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인 위치에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그러면 이게 자 천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게 되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책상이 있게 되는데 광원으로부터 이 거리가 몇 미터? 2.4m라고 해요.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봐요. 자, 그럼 이때 배치할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에서 기구 간의 거리는 그러니까 이 기구와 이 광원과 형광등과 이 옆에 있는 형광등을 얼마큼 떨어뜨려야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식을 여기서 알려줬어요. 얼마? 자, S는 얼마? 1.5H 식을 이용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H가 높이거든요. 그러면 1.5H라고 하는 것은 1.5 곱하기 높이 2.4 계산하라는 거예요. 3.6 나올걸요? 네, 3.6m. 답은 3.6m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전기, 기능사, 필기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 다산에드 정규반으로 3번 반복하신 분들은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단순히 문제, 답만 외우는 것이 아니죠. 변형되는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앞에 정규반을 보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접하신다면은 조금 미뤄두시고 정규반을 한번 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규반을 이미 다 공부하고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좀 잘 이해 안 되는 거, 잘 안 되는 것만 그것만 잘 체크를 해뒀다가 다시 반복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산에듀가 항상 여러분들의 전기 기능사
합격을 응원합니다. 전기기능사 필기도 실기도 그리고 전기기사 모두 다 다산에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